네, 안녕하세요. 이정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 선수들을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대학 진학을 위해서도 그렇고,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봐야 될 5가지 사항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의 팀 성적입니다.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의 전국대회 실적, 그리고 리그 실적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올라갈 때는 전국대회 실적이나 리그 실적이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할 때에는 특기자 전형으로 쓰게 되기 때문에 입상 실적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의 팀은 최근에 어느 정도의 성적을 냈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 지금의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올라갔을 때 실제로 성적이 날 수 있는지를 예상해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를 조금씩 예측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입상 실적이 나는 팀을 가는 게 무조건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상 실적이 나더라도 내가 그 속에서 뛰지 못한다고 하면 그 실적을 그대로 다 적용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오히려 뛸 수 있는 팀을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뛰면서 성적이 나는 게 좋은 거지, 성적이 나는데 내가 뛰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 전국대회 실적과 리그 실적 같은 경우에는 조인 KFA 사이트를 들어가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제 블로그를 들어가셔도 제가 블로그에다가 정리한 것들이 조금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을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의 성향입니다. 어떤 지도자는 조금 권위적인 성향이 높은 지도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지도자는 민주적인 성향이 높은 지도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리더십이 더 좋다, 나쁘다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 아이와의 성향이 어떤 선생님과 더 잘 맞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칭찬을 해주고 좀 능동적이고 민주적으로 얘기해주고 이런 팀에 소속되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 그러면 그런 리더십을 좀 가지고 있는 선생님을 찾아서 팀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우리 아이는 운동을 워낙 좋아하고 너무 운동을 많이 하고 싶어 하고요. 훈련량이 많고 조금 타이트하게 좀 빡세게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해요 라고 한다면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을 찾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도자가 선수를 얼마나 원하는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비교를 하자 그러면 입상 실적이 잘 나오는 팀이지만 날 잘 모르는 A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입상 실적은 A팀만큼 잘 나오는 팀은 아니었지만 나를 잘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B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팀을 가실 건가요? 사실 이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서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것들을 다 결정해 두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가서 어떻게 하고 만약에 나를 모르는 지도자한테 가더라도 내가 이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 수 있을지, 더 눈에 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축구 스타일입니다. 일단 고등학교 팀의 축구 스타일이 어떤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가 지금 어떤 스타일인지 나는 어떤 선수인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팀의 경기 영상을 찾아본다든지 직접 경기 관람을 하러 가서 어떤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팀에서 뛴다 그러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축구 스타일을 보면서 이 팀에서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구나. 이러면 오히려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잘하고 있는 거를 잘하는 팀에만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을지에 포커스를 두고 고민해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패스하는 플레이들을 많이 좋아하고 썰어 간다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는 했었는데 가끔은 수비적으로 하고 피지컬적인 걸 요구하기도 하고 이런 지도자분들도 분명히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좀 피지컬적인 거를 요구하는 지도자를 만나봐야 이런 부분도 성장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은 어떤 건지 내가 진학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건지를 좀 나눠서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학교 유형입니다. 공고도 있고 특성화고도 있고 일반고, 자사고 이렇게 학교 유형들이 다양하게 나뉘는데요. 대부분 많은 학부모님들이 특성화고 가서 내신을 잘 받는 게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기자 전형으로 쓸 때 내신은 사실 최대 20%에서 30%의 비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상 실적의 비중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특성화고를 무조건 가서 내신을 잘 받는다고 해서 이게 대학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맞는 것들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그냥 내신 교과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으로 해가지고 학생부 종합 평가를 진행을 하는 학교도 있고 오히려 정시까지 바라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정시 준비까지 고려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나 공고보다는 일반고에 가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학교 축구부의 환경과 비용적인 측면인데요. 운동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숙소 생활은 좀 어떤지, 만약에 통학을 하게 된다 그러면 통학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숙소 비용 혹은 훈련 비용, 회비, 동계훈련 때는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비용적인 측면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고등학교 선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학생이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한 부분 5가지 정도도 고려해보면 굉장히 좋겠지만 결국에는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환경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학을 잘 선택을 하시고 어디든 가서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외에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남기던지 아니면 저에게 따로 문의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또 다음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